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자, 오늘은 주식을 언제 팔아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멀티플을 이용한 주식의 적정 가격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았고, 이를 이용해서 어떤 주식을 언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주식을 이제 잘 샀으면 언제 팔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긴 한데 어, 잘 샀으면 제가 생각했을 땐 매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기업들을 잘 사면 사실 팔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요 NC소프트, 익히 알고 있는 우리는 NC소프트라는 기업을 만약에 20년 전에 우리가 샀어요. 20년 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좋아해서 20년 전에 재밌게 하고 있었어요. 나 20년 전에 하고 있고 이걸 무려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때 내가 이 기업이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만든 회사라고 사서 20년 동안 궁둥이 무겁게 잘 가지고만 있었어도 몇 퍼센트 올랐습니까? 쭈쭈쭈쭈쭉 해서 올라서 99만 7천 원까지 올랐나요? 이거를 계산해 보면 약 76배고요. 이 76배는 연 한산으로 따져보면 약 연평균으로 24% 성장한 게 나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도 LG생활건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생활용품들을 우리가 많이 썼었죠. 20년 전에도 썼을 거고 지금도 쓰고 있고요. 앞으로도 쓸겠죠. 계속 쓸 거예요. 이건 뭐 계속 쓸 겁니다. 뭐 생활의 필수품들이니까. 이 회사를 내가 그 계속 쓰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때 20년 전에 사가지고 20년 동안 들고 있었으면 12,000원 정도에 사서 지금 160만 원입니다. 이거를 계산해 보면 134배가 나오고요. 이거는 연평균 28% 정도 성장한 게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업을 골랐으면 우리가 성장하는 기업을 골랐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 같으면 궁둥이 무거운 사람들은 팔 필요가 없죠. 연평균 24%, 연평균 28%가 절대로 적은 게 아닙니다. 그 워렌 버핏, 위대한 투자자 워렌 버핏님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한 20%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변에서 내가 하고 있던 거, 내가 쓰고 있는 것만 잘 골라도 연평균 25%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뭐 20년 동안 성장하는 기업이 지금은 이게 결과론적으로는 이게 찾았는데 이게 찾기 좀 쉽나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현재 100위권 중에 연평균 20% 이상 상승한 기업들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한 2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대충 봐보면 동서식품 있죠. 동서식품 커피 막 이런 거. 키움증권 20년 전에 우리 주식 투자 계속했죠. 주식 투자할 때 다 키움증권 쓰고 있었죠. NC소프트 리니지 계속 해왔고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 계속 썼고 택배 CJ 대한통운 택배 계속 사용했고요. 웅진 코웨이 정수기 계속 사용했고 자동차는 현대차 타고 다녔고요. 메신저는 카카오톡 썼고요. 뭐 검색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네이버 썼죠. 이렇게 주변에 익히 알고 있는 기업들만 내 주변에서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먹고 있는 것들, 즐기고 있는 것들만 잘 관찰했다가 샀어도 여기 있는 회사 전부가 20년 전에 산 다음에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연평균 20% 이상 성장한 회사들입니다. 전부 다요. 이제 나머지 80%를 샀으면 망했어요. 우린 망했어. 이제 이거를 거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주변만 관찰을 잘 해도 갑자기 내가 스마트폰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가 갑자기 안 쓰고 다른 스마트폰을 쓰고 있네? 혹은 뭐 현대차를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현대차는 뭐 에이 이거 좀 별론 것 같아. 다른 차를 타고 있네? 이렇게만 주변 관찰만 잘 해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할 거면 사실 너무 늦죠. 그 정도만 해서 사고 팔기엔 너무 늦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다가는 완전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니까 그렇게 이제 주변 관찰만 해가지고 하기에는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죠.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주식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면 이 사업 보고서 정도는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사의 이익을 뭐 예측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거 보고서만 잘 점검을 해도 이 회사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익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 유지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굉장히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 보고서들 안 보는 투자자들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 정도라도 보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상위권 10%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어, 보고서들은 우리나라는 다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럼 여기까지 왔으면, 매도 조건은 굉장히 쉽죠. 매도 조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매도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최소한 우리가 앞에 이제 사업 보고서 정도는 점검한다고 했을 때, 사업 보고서 정도도 점검 안 하면, 사실 매도 조건, 매수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없어요. 만들 수도 없고, 그냥 인덱스를 사시는 게 낫습니다. 인덱스 펀드를 사신 다음에 장기 보유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최소한 우리가 사업 보고서라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밸류에이션 하는 방법에서 봤던 데이터는 사실 딱 하나예요. 이익이죠. 이익이 증가하느냐를 봤습니다. 혹은 감소하느냐를 봤어요. 그러면 매도 조건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떤 기업의 이익이 감소를 해요. 계속 감소를 해. 분기 데이터를 계속 보고, 사업 보고서를 계속 봤는데, 계속 조금씩 감소하거나 줄어들거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밸류에이션 했던 적정 가격보다, 적정 가격을 넘어섰어요. 순이익이 감소하면 당연히 내가 생각하는 밸류에이션도 가격이 점점 떨어지겠죠? 데이터도. 그랬을 때 내가 그냥 매도를 하면 됩니다. 어, 매도를 하면 돼요. 그때 가서 이 기업은 이제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매도를 하면 돼요. 매도를 하면 됩니다. 혹은 혹은 어때요? 지금 이제 주가가 성장하는 회사긴 한데 갑자기 너무 급등했어요.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죠. 언제 발생합니까? 이게 테마가 붙었다거나 뭐 세력이 붙었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갑자기 쭉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내 적정 가격을 넘어설 때가 있겠죠. 이때도 역시 매도 조건을 매도를 하시면 돼요. 이럴 때 매도를 해서 이익을 실현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해도 일반적인 투자자보다는 더 수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업의 주가가 성장하는 회사라고 샀는데 급등해서 적정 가격이 넘어서 팔았을 때는 계속 주시하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간만에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급등해서 단기로 팔았어요. 그럴 때는 좀 아깝잖아요. 계속 성장할 건데, 이럴 때는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가, 이게 이제 급등한 거는 결국에 이렇게 또 다시 이렇게 본 가격으로 올라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왔을 때 다시 사셔서 장기 이익을 계속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